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숨겨야 하는 고민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뉴스에서는 장수시대라고 하고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막상 주변을 보면 70대, 80대 이후 삶이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몸은 아직 건강한데 마음이 지치고 작은 일에도 피곤함을 느끼거나 외로움이 점점 늘어나는 날도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현실을 알고 나면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부터 꼭 감춰야 할 노후 비밀 6가지와 그걸 조금 더 편하게 건강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 따뜻하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보시면 나도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만 다른 걱정 내려놓으시고 조용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작은 습관,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70대 이후 삶을 훨씬 편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재정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저축이 부족한 건 아닐까? 70대 이후에는 이런 걱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르기 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노후의 돈 문제는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고민 중 하나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으면 잘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의외로 부담을 주거나 받는 쪽 모두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무턱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건 비밀을 지켜야 하는 자기 보호이자 인간관계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돈 걱정을 계속 마음에만 담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해결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첫 번째, 가계부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오늘 쓴 돈, 이번 달 지출, 연금이나 저축 현황을 기록하면 내가 어디서 새고 있는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액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 정도 금액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매달 조금씩 쌓이면 긴급 상황이나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큰 힘이 됩니다. 돈이 눈에 보이면 마음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재정 전문가, 은행, 공공기관 상담 등. 한 번 상담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조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 고민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잘 관리하고 작은 습관을 만들어가면 훨씬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준비하고 계획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가계부를 쓰고 저축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에게 상담만 받아도 마음속 불안이 한결 가벼워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70대 이후에도 재정 걱정 없이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요즘 몸이 조금씩 아프거나 관절이 욱신거리는 날이 많아지진 않으신가요? 별거 아니겠지 하고 혼자 참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통증이나 불편함도 그냥 넘기면 오히려 몸이 더 힘들어집니다. 70대 이후에는 체력도 떨어지고 만성 질환이 생기기 쉬워요. 혈압, 관절염, 당뇨, 심장 질환 등 다양한 문제가 서서히 찾아오죠. 많은 시니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걱정시키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그냥 참자. 이런 마음으로 통증을 숨기고 혼자 견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숨기면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치료가 늦어지면서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작은 신호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작은 증상이라도 기록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이 아픈지, 저녁에 허리가 뻐근한지, 어느 시간대에 힘든지 간단히 메모해두면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이나 의사와 공유하세요.
혼자 참고 견디는 것보다 증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적절한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을 받을 수 있어 훨씬 안전합니다.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말하는 순간 치료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세요. 나이도 들었는데 운동? 하고 망설일 수 있지만 하루 103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집 안체조만으로도 혈액순환과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시작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체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도 놓치지 마세요. 건강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면 갑작스러운 위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는 숨기면 독이 되지만 솔직하게 말하고 기록하면 치료와 관리가 시작됩니다. 작은 습관, 작은 기록, 작은 소통이 쌓이면 70대 이후에도 활력 있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요즘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내는 날 종종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친구도 많고 가족과 자주 연락하며 일할 때도 누군가와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내가 연락해봤자 바쁠 텐데. 친구도 이제 나를 잊었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닫히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외로움이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이야기해도 속으로는 마음이 허기진 상태인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외로움은 단순한 쓸쓸함이 아닙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고 대화가 적은 노인은 심장병, 당뇨,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시키면서 몸이 위험 상황으로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혈압은 올라가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작은 감기에도 기운이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친구가 많을 필요도 매일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하고 물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두 번째,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온라인 메시지 하나.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라는 짧은 한마디가 상대방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작은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연결을 유지하는 겁니다. 동네 친구와 주 1회 산책, 그림, 글쓰기, 원예 같은 취미를 공유하면 외로움은 점점 줄고 하루하루가 풍성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조금씩 시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시작하면 생각보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처럼 느껴지지만 사람과 사람을 잇는 작은 행동 하나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마음이 허전하다면 TV나 핸드폰만 바라보지 마시고 가까운 친구, 가족, 지인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 작은 연결이 마음의 문을 다시 열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하루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70대 이후 삶을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요즘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주 잊거나 방금 뭐 하려고 했더라 하는 순간이 많아지셨나요? 이건 단순한 건망증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치매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남에게 보이기 싫어 숨기곤 합니다. 괜히 말하면 걱정시키겠다. 나는 아직 괜찮은데. 이런 마음 때문에 혼자 소갈이하게 되죠. 하지만 숨기고 피하는 동안 기억력은 점점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작은 습관으로 뇌를 자극하는 것이에요. 매일 글을 조금이라도 써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 느낀 감정, 소소한 생각이라도 괜찮습니다.
손으로 쓰면서 뇌가 활발히 움직이고 기억력을 지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숫자, 놀이나 계산, 카드 게임 같은 작은 뇌 운동도 좋아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났지? 점심 메뉴를 머릿속으로 계산해 볼까? 이런 사소한 활동이 뇌를 자극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가 가장 큰 뇌 운동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가족, 친구와 하루 일과를 나누거나 동네 사람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활발해집니다. 말하고 듣는 과정에서 뇌가 계속 연결되고 사고력과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을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사진, 메모, 다이어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며 기억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오늘 하루를 성취감 있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력과 인지 능력은 늙는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습관, 꾸준한 뇌 운동, 그리고 사람과의 연결만으로도 70대 이후 하루하루를 선명하고 즐겁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끔 마음속에서 분노나 후회가 쌓여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이렇게 속상하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런 생각이 오래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사실 몸과 마음까지 망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숨기고 참는 편이에요. 말하면 괜히 남에게 부담될까봐. 내가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면서 사는 삶은 하루하루를 점점 시들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분노와 미움을 오래 품은 사람은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부담이 되며 면역력도 떨어진다고 해요. 즉, 마음속의 억압이 결국 몸까지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감정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종이에 오늘 느낀 화, 억울함, 후회를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쓰는 과정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신뢰할 사람과 대화하세요. 가족, 친구, 가까운 이웃 누구든 좋습니다. 말로 털어놓으면 마음이 풀리고 관계도 더 깊어집니다. 나 이렇게 느꼈어 한마디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세 번째, 작은 기쁨과 감사 기록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 햇살을 느끼거나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오늘 만난 사람에게 고맙다고 생각한 일을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회복됩니다. 하루의 끝에 이런 습관을 들이면 화와 후회가 쌓이지 않고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완벽하게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마주하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화나 후회를 건강하게 풀어내는 습관만 만들어도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살아납니다. 오늘 하루 잠깐 시간을 내어 마음속 감정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신뢰할 사람에게 짧게라도 털어놓고 작은 기쁨 하나를 기록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쌓이면 70대 이후 삶도 훨씬 더 밝고 활기차게 변합니다. 여러분, 은퇴 후 혹은 손주가 멀리 살아 자주 볼 수 없을 때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일과 친구, 가족과의 연결이 줄어들면 삶의 목표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지치면 체력과 정신 건강까지 같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사실 과학적으로도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오래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매일 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저 바쁘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활력 있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합니다. 목표가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주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은 마음, 친구와 매주 산책하는 약속, 매일 아침 책 한 줄 읽기, 작은 정리나 집안 청소도 충분히 의미 있는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목표 하나를 정해보세요. 오늘은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기, 책 한 페이지 읽기, 마당이나 집안 화분 물 주기. 이런 사소한 목표도 하루를 활기차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매일 작은 즐거움과 이유를 찾는 습관이에요. 아침에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창밖 풍경을 잠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목표와 즐거움이 쌓이면 내일이 기다려지고 삶이 다시 의미 있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작은 목표 하나, 즐거움 하나, 그리고 그 성취감이 쌓이면 내일도 살아야 할 이유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70대 이후에도 활력 있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누구에게나 말 못할 고민이 생기죠.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외로움, 과거 후회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모두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말하자니 부담이 될까 걱정되고 참자니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모든 고민을 다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믿을 수 있는 사람 한두 명과 깊이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 건강에도 인간 관계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이 사람에게만은 털어놓을 수 있다라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이 생기면 고민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힘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 한 명, 오래된 친구, 혹은 이웃 중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모두에게 털어놓으려 하지 말고 오직 한두 사람만 선택하세요. 둘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나고 슬프고 후회되는 마음을 그대로 말하거나 글로 적어도 좋아요. 말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쌓여 몸과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셋째, 작은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간단한 차 한 잔, 산책, 짧은 웃음 이야기.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신뢰관계를 튼튼하게 만들고 마음이 안정되면 고민도 조금 가벼워집니다. 넷째,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잠깐 내 얘기 들어줄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신뢰 관계는 서서히 만들어야 합니다. 한 번에 깊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으려 하지 말고 조금씩 마음을 열며 상대방 반응을 살피세요. 상대가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그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 고민을 혼자 감싸 안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한두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줄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열고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 가족, 이웃과 꾸준히 소통하고 혼자라고 느껴도 작은 연락 한 통으로 마음을 열어두는 사람들이 오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둘째, 몸을 움직이고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매일 30분이라도 걷고 간단한 스트레칭, 규칙적인 식사를 챙기며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활기차게 하루를 보냅니다. 셋째, 작은 목표와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사소한 이유를 만들고 후회와 미움은 흘려보내며 감사할 일을 찾는 사람들이 마음까지 건강하게 나이 듭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 세 가지 습관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10분 정도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 짧은 산책이나 집안에서 가볍게 움직이기, 오늘 한 끼라도 제대로 챙겨 먹기.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삶이 점점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오늘부터 나는 마음을 열고 몸을 움직이며 작은 즐거움을 찾겠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을 70대 이후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안내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 한 번만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이어가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과 마음이 살아나고 외로움과 걱정은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하루 한 통의 전화, 짧은 산책, 따뜻한 한 끼. 이 세 가지를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70대 이후의 삶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우리 함께 오래오래 활기차게 살아갑시다.